첫 번째 녀석. 아, 첫 번째 뉴스는 이건 뭐 이거는 이런 차를 타면은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어. 이런 차를 타시는 분이 왜 이렇게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보복 운전을 해 가지고 좀 논란이 된 분이 계세요. 자기 차선을 막았다고 커피까지 던진 람보르기니 차주가 있답니다. 이게 이 차를 좋은 차를 이렇게 타시는 양반이 길을 앞에 딱 서 가지고는 "막았어. 내려." 어 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향해 커피를 던져버린 람보르기니 차주의 만행이 공개되었다. 3억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부딪힐까 봐 두려웠다는 점의 영상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 뭔가 물이 딱 그죠? 이게 지금 커피를 던져버린 거야. 이 람보르기니 차주가 여기 뒤에다가 이게 이렇게 던진 거야. 커피를 던지는 모습. 일단은 커피를 던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폭행에 관련해서 인제 한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차를 이렇게 타시는 분 이러시면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인터넷에 올라오고 나서 화제가 됐어. 왜 화제가 됐냐? 이 사람이 그 차주가 여기저기서 막 찍힌 거야. 람보르기니 차주의 추가 만행을 봤더니만 여기 소방차 전용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 놓고 그냥 딴 데 간다는 거야. 예. 추가 만행이 나왔는데 소방차 전용 공간에다 주차한다. 예. 이 사람을 보니까 도대체 주차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사진 보여주며 하면서 소방차 전용 공간에 주차되어 있고 한 번쯤 저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은 엄청나게 남아도는데도 꼭 소방차 전용에 주차하더라. 그것도 꼭 통행에 불편하게 코너 쪽에나 이런 곳에 주차한다. 비싼 차인데 그러다 누가 긁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뭐 소장님을 찾아가면 "왜 나한테 뭐뭐냐?"라고 한다. 이 주소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금연인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라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이 사람이 "야라고 소리치고 저기 세워 봐. 뭐뭐야." 이러고 예. 예, 이 람보르기니 차주는 사과글을 올렸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감정적으로 행동해 죄송하다. A씨가 쪽지를 주면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겠다."라는데 지금 이게 인제 이러면 안 돼요. 뭐 물론 뭐 꼭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좀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또 이 포용력과 이런 그 멋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뭐 양보를 항상 받으면 좋지. 근데 이게 상황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이 더 양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래야지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 저렇게 좋은 차 타는데 그냥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시면 되지.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그리고 저 주차도 좀 똑바로 하시고요. 그렇게 또 이거 "담배를 어디서 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신상 털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음. 자, 오늘 또 이분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예 이분이 지금 자기 재판에 지지자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치열업을 시키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지지자들 그러니까 재판에 같이 온 지지자들 중에서는 자기 보좌관이 거기 섞여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이 아주 가관이에요 지금. "미치겠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 재판에 지지자들이 있는데 거기 속에 자기 보좌관이 섞여 있었네? 예. 이건 뭐냐. 윤미향이가 이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윤미향 소속 보좌관이 윤미향 지지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미향이 보좌진을 지지자로 동원했을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인데 이 재판 중에 에 이 재판이 있는 날마다 복수의 지지자가 등장해 윤미향에게 힘을 보탰는데 "윤미향의 진실은 승리한다. 위안부 할머니 모욕하는 보수 유튜버 우리가 윤미향이다." 뭐 이런 문구 피켓을 들고 윤미향을 환호했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이제 법원 경호상 피켓을 들지 말라고 한 오늘을 제외하면 지지자들이 매번 재판 때마다 왔다. 예. 그런데 이 안에는 이 지지자 무리 중에 윤미향 보좌진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윤미향 그 의원실이 지지자들과 피켓을 공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할 대목도 있다. 이 보좌관이 들었던 그 피켓이 지지자들 중 한 명이 들었던 피켓과 동일했다. 즉 윤미향의 의원실이 그 지지자들에게 피켓을 나눠줬던가 아니면은 역으로 받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법 의원 보좌직 임용 등의 안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 등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이 업무상의 범위를 규정한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원해도 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나 봐요. 다만 의원의 사적 활동을 위해 보좌 직원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설명이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요거 이제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의원실이 보좌진을 동원할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 의원실에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자.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재판 간 날 오늘 의원님 재판이잖아요. 이러고 뭐야 이게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윤미향 쪽의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동원된 거 아니냐 해갖고 저런 것도 또 이게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무래도 윤미향의 지금 사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후원금을 자기가 유용을 했다 뭐 이런 의혹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또 보좌진을 갖다가 또 자기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러는 거 맥락이 이쪽으로 하면 이제 안 좋겠어. 자, 또 즐거운 뉴스가 하나 있네요. 여론이 공수처에 대한 부정평가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74%.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이 무려 긍정평가보다 4배에 달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74%, 매우 잘못하고 있다 48%, 대체로 잘못하고 26%. 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광주 전라에서도 부정평가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역적 차이도 없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광주 전라 정치적 입장 차이 없이 그냥 공수처가 제대로 못한다 공수처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데 공수처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또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부정평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공수처를 없애야 되는 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아주 좋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저번 주 술방 때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수정을 했는데 유튜브가 수정이 너무 느리더라.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막 이틀이 지나도 수정이 안 끝나 막 이래. 그래갖고 내가 이상한데? 근데 이게 이게 내가 생각해 봤더니 그 백신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다른 날 방송은 안 그러는데 백신에 언급을 한 날만 좀 수정이 좀 페널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내가 이거 뉴스를 좀 읽어도 되려나 싶기는 한데 일단 통계적으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사망자 비율을 보니까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많다. 라는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일인가요? 이걸 공개를 해. 근데 그 공개하는 걸 보면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 중에서 이제 미접종자와 1차, 2차, 3차를 맞은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뭐 사망자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통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백신 접종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빈도수가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래도 백신 접종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가 나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마땅히 그런 건 이제 포착이 안 되니까 좀 얘기가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에 백신 접종자가 더 많다라는 걸 지금 국민의 의원이 얘기한 거.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망한 사람 보면은
사망자 1,092명 중에 54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었다. 549명. 근데 미접종자는 543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접종자 수가 6명 적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망자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2차 접종 완료 후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건 또 뭔 경우야? 코로나 백신이 감염과 그 피해를 막는 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얘기인데, 이 지금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개체수가 많으니까 사망자도 많이 나온 거 아니겠냐? 통계 착시다 라는 건데, 물론 뭐 그 사망자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뭐 그 전체 접종자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많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접종을 했으면 사망자가 늘지는 않았다 정도는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지금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의혹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또 그 윤석열이가 또 일가를 좀 했습니다. 예. 아니 문재인은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호주에서 셀카나 찍고 있고 이거 재앙입니다. 예, 이러고 앉아 있다 지금 국민들 죽어는 나가는데 정말 아휴 정말 얘네들 진짜 뭐가 신났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본질은 선전이야 선전. 그냥 다 과장하고 선전이라는 거는 본래 사물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닌 과장된 거로 만들어 법인데 지금 문재인의 국정 운영이 그래요.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그냥 10,000명을 넘어설 태세인데 얘 지금 태연하게 그냥 호주에서 그냥 셀카나 찍고 앉아있고 아이고 그냥 이게 위드 코로나도 결국 대선 의식한 무리수였다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또 간만에 때렸습니다. 동시에 또 이제 오늘 타이밍 러시인가요? 예. 타이밍을 노리고 윤석열이 오늘 사과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김건희 의혹에 머리 숙인 윤석열. 심력 기초들은 죄송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이러면서 어뢰를 굽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면서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공정에 대한 철학이 흔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멘트가 필요했던 거죠.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제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에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를 굽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아닌 말고식으로 막 던진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씨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 청와대 가면 밥 한번 뭐 대접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 뭐 당신들은 털리면 안 털릴 줄 안 나올 줄 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했더라라는 썰로 막 그 김의겸이가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정작 웃긴 거는 그걸 알려줬던 김의겸한테 전달했던 기자는 아닌데요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이러고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의겸이 이것도 쟤는 말을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이제 논란으로 이어져 갖고 이 진실 여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마이뉴스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했다는 김의겸의 주장에 대해 해당 기자가 제가 먼저 한 얘기라면서 김의겸의 의견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청와대 초청한다 이런 얘기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해당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먼저 계속 인터뷰하자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가시면 만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랑 통화하고 난 뒤에 김의겸이랑 통화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하면서 이걸 김의겸이 그렇게 언급하더라.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언급했고 잘 돼서 청와대에 가시게 되면 인터뷰 못 하잖아요 했더니 그 김건희 씨가 잘 돼서 가게 되면 구 기자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김의겸이 이렇게 곡해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뭐 진실은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어저께 그 이재명한테 아주 큰 폭탄이 터졌죠. 아니 라자냐가 아니라 스테이크와 플레이트. 어, 예, 라자냐와 치즈 플레이트라는 걸 시켰어요. 예. 자, 어저께 폭탄이 터졌는데 이게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건희 씨 논란은 어느 정도 사전에 그 이미 다 나왔던 소재잖아요. 김건희 줄리 뭐 김건희의 뭐 논문 뭐 관련한 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거 이력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이미 내용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할 수가 있었던 거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이제 그 위기에 속했다면 이재명의 아들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당황스럽고 이거 가짜뉴스 하다가 망신당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아예 몰랐던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터지니까 앞으로 뭐가 나올지 더 몰라. 이 불확실성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을 만들죠. 그래서 이 오늘 또 논란이 됐던 거는 이재명의 아들이 성매매 업소에 후기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 얘가 진짜냐 아니냐가 논란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도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재명의 제시하는 궁색한 변명을 좀 들어보면은 아들이 없다고 했다. 부모로서 믿을 수밖에라고 하면서 감성파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얼탱이가 없구만. 예. 나도 확인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다고 한다. 이게 뭐야?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린 걸 두고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성매매 업소에 가지 않고 썼다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질문에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너무 디테일하니까.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대답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일단은 이 아들이 성남시 한 스파업소가 마사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비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성매매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또 불법 도박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다. 대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다. 라면서 뭔가 1,000만 원 이내라고 하면서 뭔가 줄여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해보면 다 나와. 도박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찾아서 사이트 그 사이버 머니를 사서 한 모양인데 그 기간이 꽤 길고 해서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얘기했어요. 이건 대체적으로 좀 축소해서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에 내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이걸 누가 이걸 이 말을 누가 믿냐고. 이거 국민을 바보 취급하냐? 어? 이재명이가 이 아들내미가 지금 도박뿐만 아니라 마사지 업소 후기까지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들 리스크가 대두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 이회창 때 그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응? 쏟아지는 추가 불법 의혹, 자판기 같은 선택적 사고로 국민을 못 덮는다. 이재명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에 이어 다른 불법 행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하나 입에 담기도 민망해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들. 응? 이재명을 옹호하는 인간들은 후기글은 썼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 도박으로 딴 건 돈이 아니라 게임머니일 수 있다. 아들 도박건은 야당의 공작이라는 제보가 있다. 이런 기가 막히다 여태 애처롭다. 이재명은 역시 선택적 사과, 조건 반사적 사과의 달인이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빼박이다. 빼박이다 싶을 때만 사과한다. 일단 성매매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뭐 성매매를 갔는데 안 한 것인지 아예 안 간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들내미가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 글을 적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셈이다. 예, 참. 여기에 더 놀라운 뉴스. 이게 또 더 놀라워.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의 아들이 그 글을 언제 썼냐 이거야. 자기가 이 마사지 후기를 쓴 날을 이제 또 뒤져봤더니만 이 놀랍게도 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발인을 하는 날 그날 다음 날이었다라는 거야. 이재명의 아들 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마사지 후기를 썼다. 헐.
이재명 아들이 불법 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심지어는 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예, 이 아들내미가 분당구에 한 마사지 업소를 거론하면서 마사지 시간을 안 지킨다고 깠는데 내상을 입었다. 이런 뭐 이제 은어들을 쓴 거죠. 근데 이게 이 업소의 홍보물에는 단순 마사지뿐만 아니라 은광계나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전립선 등의 단어가 언급된 걸 통해 실제로 퇴폐적인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폐업한 상태고. 간만에 복귀. 7시에 일어나서 PC방에서 11시간 하하 오마하 그라인딩. 50방 8바이인 이기고 먹튀 끄억. 2위선 위로 3바이인.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거 해석한 게 있어요. 근데 해석 뭐 나중에 이게 이제 무슨 그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오하마라고 하는 게임인가를 하면서 뭐 돈을 땄다. 이 50방이라는 건 뭐 5천 원이었나? 뭐 아마 그 베팅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뭐 이렇게 이겨서 돈을 땄다. 그러니까 뭐 한 400 정도 땄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예. 그리고 EV선이라는 건 이제 승률에 관련된 뭐 계산인가 봐요. 그 그래프선이 올라간 걸 말한다. 뭐 이런 것 같아. 대충. 그러면서 운빨로 먹은 건 안마 받으러 간다. 자, 이 씨가 업소로 방문한 시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검토했을 때고, 이재명의 모친 여사가 별세한 시점으로 추측되면서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 즉 이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들이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PC방에서 도박한 후 돈을 따자 마사지 업소를 찾아간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해당 글 모두 다 삭제돼 있는데, 예. 이게 민주당에서는 해당 글을 쓴 것마저도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야 이건 참. 이게 아주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나. 어떻게 그 할머님 그 절제가 저 정도면은 저런 내용들이 이제 성매매를 떠나서 이제 상습 도박 중독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저 할머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에 도박할 생각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도 그냥 장난스럽게 한두 번 도박한 게 아니라 상습 도박의 하나의 어떤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게 상습 도박이면은 좀 그 형량이 세지니까 그런 쪽에서도 조금 유심 깊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좌파들이 이게 엄청나게 위기라고 느끼긴 했나 봐. 왜냐면 명분이 없잖아. 이제까지 김건희 과거에 몇십 년 전 그것까지 까면서 결혼 전 사생활까지 까면서 뭐 대선을 그렇게 가자고 한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야 가족은 건들지 마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먼저 건드린 건 민주당이야. 그 지들이 먼저 건드리고 나서 이제 와서 야 아들은 건들지 마자 이럴 수가 없잖아. 거의 김건희는 결혼 전에다가 벌써 몇십 년 전 뭐 95년도에 있었던 얘기까지 꺼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민주당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야. 아싸라 위아리고. 그러니 얘네들도 위기를 느끼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옹호한답시고 별별 헛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풍을 만들고 있는 거죠. 보시죠. 전직 기자가 이재명 아들의 피해본 사람이 있어? 이준석도 마사지숍 다녔잖아. 이러고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 나왔어. 이제 막 나가죠.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지 뭐. 예. 20대 남성이 마사지숍 간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냥 아주 좋구만. 예. 야, 그냥 뭐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막 가자는 거지 뭐. 예.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막 나가는 거지 뭐. 유명 전직 기자가 이재명의 아들내미가 성매매 의혹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싸고 나섰다. A 전 한겨레 기자는 미혼의 20대 남성이 마사지숍 간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얼마나 성직자처럼 살고 있길래 어쩌라고? 그래서 이재명 아들로 피해본 사람이 있어? 이재명 아들이 영부인처럼 뭐 민간 외교 사절로 활동하는가? 김인건이가 그 엄마의 범죄를 피해본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재명 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미혼인데 어떻나?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도 다녀간 곳이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한 거죠. 이 가게 이준석 사인도 있더라.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예, 그래? 예. 그러나 저는 늘 마사지만 받고 나온다. 남자니까 마사지숍 가면 유사성행위를 할 거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시라. 이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간 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거는 지금 그 가게 사장님이 고소해도 될 문제인데? 이건 좀 심각한 발언이네. 예. 하지만 이 기자는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마사지샵을 다녀갔다는 글은 삭제했다. 참 독특하네. 자, 조선닷컴이 취재를 해보려 했지만 취재 요청을 거절하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대요. 참 알 수 없는 친구들이네, 저 사람들. 예. 자, 그러니까 또 이준석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뭐 이거 뻔하지. 이준석이 또 거기다 대고 뭐라고요? 내가 마사지샵 갔다고요? 거기랑 같나요? 내 사인이 있다고 하는 마사지샵은 제시 전현무 조세호도 갔던 곳인데요. 예, 이러면서 여기 자기 발사진과 이렇게 마사지 어디 물에 이게 그 담그고 있는 거야 지금? 물이야? 물에 담그고 있는 건가? 물에 담그고 있는 사진이에요. 예.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나 봐. 이 뭐야? 이게 뭐 적외선 뭐 물이야? 왜 빨개? 이게 여기 하면 뭐 발이 소독되는 거야? 왜 이렇게 담가 놓고 있어? 뭐야 이게 무슨 물인데? 무슨 물이야? 뭐 무슨 물인지를 알려줘. 아, 원적외선이에요. 원적외선. 아, 원적외선. 그래요. 시간당 2만 원. 예. 자,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준석도 가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예. 이분이신가 봐. 예. 이준석이 이런 마사지샵에서 발 마사지 등을 받는 사진을 올린 바 있다. 근데 허 씨는 이를 언급하면서 그곳 역시 은밀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허 씨를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건데 이준석이 바로 썼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한 의혹을 제기하던데 오히려 이재명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재명 아들이 갔다는 곳은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고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제시, 전현무, 조세호 등 연예인도 당당하게 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인데 이런 가게를 퇴폐업소라도 되느냐 묘사한 허모 기자 제 명예도 훼손됐지만 이 가게 사장님이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장님도 화가 나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라고 하지? 그 퇴폐업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겨레 신문 허 기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고 퇴직했다? 예. 그래요. 자, 이 와중에 또 놀랄만한 분이 있죠. 이것도 어둠의 애국보수. 이분 없으면 안 돼요. 이분이 또 그 예전에 그 이재명 캠프가 이분을 이렇게 캐스팅을 했을 때 우리는 만세를 불렀죠. 아, 다행이다. 재명이가 아주 잘 간다.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시 한번 또 사고를 크게 쳤네요. 예. 정말 뜬금없는 정말 소리 잘해 이 양반. 예. 김남국 아저씨가 택시기사가 윤석열 부인 덮으려 이재명 아들 터뜨렸다고 하더라. 뭔 말이야. 야, 이건 진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택시기사가 한 말을 갖고 왔어.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이 온라인 소통단장이래. 이재명 아들내미 불법 도박과 관련해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 의혹을 덮기 위해 윤석열 측에서 이재명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고 공작설을 주장했다. 우리가 제보받은 게 있다. 뭔데요? 그게 뭐 유튜브에서 들어온 제보인데요. 아니 택시기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윤석열 캠프 사람이 사과는 오늘 하고 아들 문제를 오늘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제보했어요. 진행자가 그건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라고 지적을 안타깝다 정말 애처롭다 정말. 아 정말 안쓰럽네. 보기 안쓰럽다. 그냥 막 던지고 있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냥 막 던져. 네. 그 택시기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를 택시기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뭐 어디 유튜브에 올라왔대 이건 뭐냐고. 예.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요. 그냥 바로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자, 김남국이가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후보자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고 발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다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뭐더 등등등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직손, 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기 한자와 등등등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유죄가 되면은 500만 원 이상이니까 그 아래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의원직 박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진행자가 김남국의 얘기를 듣고 확인되거나 검증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더진 시기를 보면 김건희 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이를 황급히 막기 위해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과하는 대신 새로운 의혹을 덮으려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 등의 발언했다. 이게 좀 세네. 예, 이거 조금 문제가 될 법한데,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를 이 선거 관련한 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택시기사가 있었냐? 자기가 직접 택시기사랑도 얘기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건 이런 식이면은 당연히 문제가 크지.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이재명 부찌는 노래 짓고 땡 하시고 장남도 중독성 강화 도박하고 있고 예. 자식을 둔 입장에서 누구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성인이 이런 식으로 범죄 행위를 했으면은 뭐 그냥 못 넘어가죠. 자식 문제를 거론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가족에 대해 먼저 공격했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고 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빨리 수사해서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재명 캠프 스스로가 최근까지 도박하고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상당액을 또 가지고 도박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동안 말 바꾸고 모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언동도 하고 이게 뭐 사과가 무슨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건 사과로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빨리 사퇴해야죠. 전형적인 상습 도박죄죠. 빈도뿐만 아니라 거래액 등을 따지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도박죄를 넘어섰고요. 중범죄입니다. 이재명 자서전 보면 자기 아버지가 고향 떠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리 짓고 땡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도리 짓고 땡이 가장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었잖아요. 지금은 장남이 하고 있는 도박도 가장 중독성이 강한 상황에 와 있고요. 텍사스 홀더민이 이런 카드게임 얘기도 나오고요. 이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아들에 대한 여러 이제 또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비하 표현을 썼다 이거예요. 물론 뭐 이거는 뭐 앞에서 나온 논란에 비하면 적을 수는 있는데 낮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좌파 내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할 수 있지. 왜냐면 뭐 여권 운동하는 뭐 여성가족부 뭐 하나, 뭐 여성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던 뭐 민주당인들 뭐 하나, 뭐 이런 애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 비하인데 너무 센 이런 비하 발언들을 막 던지더라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쉴드 치겠다고 나서신 분이 있었어요. 성평등 자문단장이 이걸 또 쉴드를 친 거야. 뭐라고 쉴드 쳤냐?
여성 비하 표현이 평범한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헐레. 쉴드 발언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당의 성평등 자문단장 권인숙. 안타깝지만 평범하기도 해. 이게 뭐야 이게.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는 거야. 자, 다수의 여성 비하 표현이 논란인데 민주당 선대위 성평등 자문단 공동당장을 맡고 있는 권인숙이가 해당 표현을 두고 평범하다고 말하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씨가 굉장히 다수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게시판에 남기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식의 발언들은 저희가 많이 경험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평범하기도 합니다. 평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평가하고 대응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의 행동들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소화하려고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를 뭔 소리 하는 거야. 여성 인권을 얘기할 거면 똑바로 얘기하던가. 이저선 딴소리 하고 있어. 막말로 내가 뭐야 저기 뭐 그대는 1000% 김치녀 노래 가지고 가사 가지고 저기 논란이 됐으면 나한테 전형적인 여성 혐오죠. 이 정도면은 여성을 혐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여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돼. 이럴 거 아니야. 그래놓고선 이재명 아들이 하니까 그때는 또 평범한 거예요. 참. 자, 이 얘기를 들은 누리꾼들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평범하다고 말하냐.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재명 아들처럼 여성 혐오 발언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야말로 남성 혐오 발언 아니냐. 응? 이재명의 특수한 사례를 마치 20대 남성들의 평범한 일상 문화인 것처럼 일반화했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선택적 분노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든 정당답다. 여성운동 전체를 욕되지 말라. 예. 자, 이에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젊은 남성들이 욕을 많이 섞어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는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일반적이다, 평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아주 정신을 못 차렸구만. 예. 무슨 그래요. 뭘 잘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아줌마가 또 논란이 된 게 있어요. 이 아줌마가 그 이재명 아들을 쉴드 치려고 장제원 아들 사건에 장제원이 아들 사건에 개입했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쉴드를 쳤다고 또 역풍을 받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장제원이 아들 문제에 개입했다고 발언한 것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권인숙 방금 봤던 그 아줌마.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 장제원 의원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예, 이게 왜 이러시는 거야? 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제원이 아들 문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결국 사과를 하고 말았다. 생방송 도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게 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러면 사퇴 좀 해라. 좀 그만 좀 나오고 이거 정말 책임은 정말 제대로 지도 않고 정말. 예. 권 의원은 아들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등에서 이게 장제원은 사퇴하지 않았냐. 즉 아들 문제로 장제원은 사퇴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에 상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문제 해결에 아버지 힘이 개입된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훨씬 더 논란을 키웠던 면이 있다면서 마치 장제원이 개입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장제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강하게 사과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게 지금 여러 문제를 저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말했던 것처럼 계속 파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운동권들의 문제잖아. 지들끼리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니까 궤변이 나오고 헛소리가 나오고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러다가 저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금. 오바를 하고 하려다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 운동권들이 결국 이럴 때 누가 더 잘 쉴드 쳐주나 이런 걸로 계급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 좀 덜 떨어진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좌빨들은 지들끼리 잘 뭉치는데 왜 우파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냐. 좌빨들이 그렇게 뭉치니까 저렇게 나라 망치고 지들도 망하는 거예요. 저런 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저게 자기 자신과 나라와 국민들을 다 망치는 거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빨리 저런 거는 끊고 가자.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재명 사퇴해라 이러고 사퇴시키고 우리는 이번에 깔끔하게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뭘 쉴드야. 사퇴하고 이제 나오지 마. 깔끔하게 이번 대선은 국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후보를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디 뻔뻔스럽게 이것들이 자꾸 쉴드 주고 있어.
내 방송을 보셨나? 예. 이재명 사퇴하세요. 총공세하는 야당 신났죠 지금 뭐 신났지. 예. 국민의힘 여성 청년 깜짝이야 빨리 오네. 예, 빨리 가야겠다. 여성 청년 의원들이 이재명 아들내미 관련해서 총공세에 나서면서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가히 충격적 성매매 의혹까지 나오다니. 자, 이재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재명 아들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재명 아들의 불법행위를 자신의 권력으로 감싼 데 있다. 성인인 후보의 아들을 보호한답시고 집권당 정체가 나서서 후보 아들 보호자를 자처한 상황이다. 아빠 찬스를 쓰고 집권 여당 대선 후보 권력에 기대는 불공정한 반칙, 특권 의식이 대한민국 청년을 분노케 하고 있다. 후보직을 사퇴하라. 예, 후보직 사퇴하고 후보 내지 말아야죠. 대선 포기를 해야지 깔끔하게. 여기에 또 이재명 어쩌면 좋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원금 반환 건수 1위. 대장동 이후 환불 요구 폭주 중.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미소가 지어지는 건 왜일까요? 저에게는 커다란 웃음이 나오고 있어요. 왜 저는 웃음이 나올까요? 이재명의 후원금 25억에 대해서 무려 263건이나 반환 요청이 접수돼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의혹 불거진 뒤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는 반환 요청 건수로 보면 이재명이 가장 많았다. 아하, 이거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 결국 뭐 대장동 의혹에 뭐 안 되는 거야 지금. 예. 그만큼 거부감이 심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재명이 또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어둠의 애국 보수가 또 안타까운 뉴스가 또 나왔네요.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대납 의혹의 녹취록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황이 담긴 전체 음성 파일이 언론에 입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과 금액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이 파일에는 이재명이가 도지사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던 때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태영 변호사에게만 20여 원의 수임료를 사용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막 대발을 해 이렇게. 대표님, 최 대표님하고 친구 사건 때문에 기억나시죠?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데 변호사님한테 약속 드릴게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착수금 3억에 성공보수 5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친구가 변호사님을 영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 마침 또 이재명 지사 광팬이네요. 그래요? 제가 약을 좀 탔거든요. 예, 사건의 수임이 안 하더라도 지사님 많이 응원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후원금도 좀 내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야기했더니만 이 친구가 그 금액을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이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 소개를 좀 해봤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착수금 5천에 동생이 고소하려고 하는 금액은 한 150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걸 검찰 단계에서 쉽게 말해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제가 볼 때 3억을 하시고 집행유예도 오면 추가로 더 하시는 게 어떤가. 그 집행유예가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시고, 왜냐면 이재명이 지사가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변호사님 좀 더 많이 받아야 저하고 최 대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을까 싶죠.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 최 대표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25억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빼주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10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성공보수로 3억. 그거는 50억 밑으로 빼주는 거. 집행유예 나면 한 5억 더. 제가 이렇게 딜 좀 했으면 좋은데. 네. 이제 착수금은 제가 1억은 받아야 할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 비용은 20여 원이었고 이씨 지인은 이에 맞춰 자신의 변호 비용을 한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간 대화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인 측은 이 대화를 근거로 이재명이 변호인단 비용은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한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한다. 2억 5천6백만 원. 또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태영 변호사가 보통의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만 1억 원을 요구하는데 이에 비춰봤을 때도 2억 5천6백만 원이라면 수긍하기 어렵다. 예, 지금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위증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뭡니까 저기 그 국민들 앞에 좀 거짓말했다라는 거랑 이 대납이라는 거를 결국 뭐 주식으로 나중에 준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녹취록이 어느 정도 이제 암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게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진다면은 사실은 이건 이건 이재명은 당장에 뭐 대통령이고 자시고 간에 좀 예, 이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점에서 이재명이 에게 우리가 마지막 좀 얘기를 하자면 잘 가라. 자, 눈과 귀가 썩는 이번 대선에 대한 내용이 아마 있습니다. 아침에 장모님이 이재명 아들은 뭐가 터졌다면서 얘기를 해드리기가 좀 곤란했다. 19금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함께 했던 후배가 말했다. 이재명 윤석열의 가족사가 19금이라 표현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 이재명의 욕설 파일 여럿인데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잘려서 다 볼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다 틀면 된다는 성관이 해석도 있고 이걸 내가 한번 들어봤다. 내가 이걸 한 번에 다 들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험한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마치 시궁창 오수가 이어폰을 타고 귀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59금 수준이다. 예,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 아들내미의 문제와 이런 것까지 다 거론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